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오늘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13% 상승한 3,400원, 3,004원, 이제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3,000원짜리 경계에서 돌파하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지루하게 또 횡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횡보가 오래된다는 뜻은 뭐예요? 그만큼 힘을 농축한다, 힘을 모은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든 아래든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움직이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기다리게 돼서 지겹고 좀 지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대응 전략,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거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전일 하원에 이어서 오늘은 상원에 가가지고 또다시 이제 청문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파월 발언이 뭐 전일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긴 했는데, 어쨌든 전일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오늘은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같은 내용을 조금 그 주가 위치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게 좀 받아들인 건데, 어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일단 관련 관세 부분 해가지고 관세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영향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관세가 소비자 물가와 기업 투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관세가 공급망과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는데, 관세의 효과 실제 규모를 확인하기 전까지 연준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통화 정책에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금리에 관련해서는 인하나 인상 어떤 것도 미리 정해놓거나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타나거나 노동시장 지표가 악화될 경우 금리 인하를 조기에 제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책이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위원회 다수 구성원이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금리 조정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제 관만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제와 이제 크게 변동성이 없기는 했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연준 의장이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의견을 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규칙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몰아내고 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현재 다수의 미국 기관이 암호화폐의 다양한 측면을 감독하고 있어서 규제의 그러니까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한 군데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이제 혼조세를 보였고, 그것에 맞춰서 가상화폐 시장, 그러니까 리플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리플 자체만의 이제 호재들이 좀 있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1위 시장인 테더의 발행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또 이제 서클도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리플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그러니까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테더와 서클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를 입는 것은 테더와 서클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다 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달러에 대항하는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왜 안정적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임,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마찬가지로 무역의 약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 313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테더가 약 199조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담보가치 신뢰와 관련된 논란과 또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테더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테더를 대신할 만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테더가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테더에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테더를 대신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더가 규제로 인해서 위축이 될 경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이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테더가 상장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은 이미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아무튼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국제 송금에 특화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SBI 레빗이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리플을 지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를 제치고 국제 송금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럼 당연히 리플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겠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장기 암호화폐 강세장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XRP 같은 경우에도 RLUSD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가지고 지금 유통 중에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이 XRP 가격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변동성 속에서도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하는 움직임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지난 영상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큰 변동성,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거대하게 진행 중인 상승 쐐기형 패턴,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죠. 이 쐐기형 패턴의 끝자락에 와 있고 지금 이걸 아래쪽으로 살짝 휩소를 줬지만은 여기서 휩소로 끝나느냐 아니면 되돌림으로 끝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3,0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지 이걸 돌파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이걸 중요하게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죠. 지금 한 3,060원 이제 요 정도쯤이 저항으로 잡히긴 하는데, 일단은 3,100원 이상으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락 추세선, 하단 추세선 완전히 휩소로 돌파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100원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950원짜리 조금 더 여유 두면은 2,900원 이하로 깨지게 되면은 결국 3,000원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단순한 되돌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2,90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때는 손절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요 안에서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 안에서는 변동성을 뭐 여기서 아래에서 매수했다 위에서
위에서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전략 대응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뭐랄까요, 거래량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또 워낙 위아래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특별하게 대응하지 말고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떨어지는지 요것만 보시고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너무 적고 호가창도 굉장히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나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나 뉴스에 따라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올지 어떤 악재 뉴스가 나올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실시간 뉴스에 의해서 위든 아래든 깨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시간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라던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간 뉴스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상 찍어서 뭐 녹화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고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본업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던가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아니면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참고해서 내가 실제 매도라던가 매수하는데 활용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답신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뭐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는 일단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텔레그램에서 알람 왔었을 때 이때만이라도 시세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참고할 만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는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브리핑 받고 어차피 가격 전략도 다 알려드리니까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신 다음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뵙고 말씀 나누는 걸로 하죠.